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영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 윤곽 성형이랑 관련이 깊은데 약간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희 병원 사실 유명한 거는 이제 정면에서 많이 갸름해진다는 거, 근데 개턱이 안 된다는 거, 요걸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좋아하는 수술, 피질절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정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정면에서 얼굴이 넓어 보이는 이유는 대표적인 건 그거죠. 뼈가 많이 크고 이제 넓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에, 이럴 때는 뭐 당연한 소리인데 뼈가 넓으니까 그 뼈를 좁아지게 만들어 줘야지 갸름해지겠죠. 그래서 피질절골을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뼈 말고 그 위에 얹어져 있는 다른 조직이죠. 생체 조직인 피부, 그다음에 근육, 그리고 피하 지방, 이런 것들이 부피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결론적으로 넙대대해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을 해주려면 각각에 맞게 치료법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고, 일단 연조직이 많이 발달돼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피하 조직, 지방이 두꺼운 거죠. 이거는 해당하는 부분 지방을 흡입을 해주면 많이 해결이 돼요. 많이 알고 계시는 수술, 이제 파워V 수술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레이저로 이제 지방층을 녹여내고 녹은 지방을 빼내는 형태로 울퉁불퉁하지 않게 피하 지방을 얇게 만들어주면 볼륨이 감소하면서 갸름해질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씹는 근육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교근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건데, 그 교근의 볼륨도 사람들마다 제각각이고, 크기가 꽤 크고 볼륨이 큰 분들은 이제 교근에 의해서 넙대대 보이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해당하는 부분의 교근 자체의 볼륨을 줄여주게 되면은 교근이 축소되면서 넙대대 보이는 얼굴이 갸름해지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손쉽게 우리가 교근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교근 자체에 힘을 떨어뜨려서 교근이 위축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보톡스를 사용을 하는 건데, 교근에다 보톡스를 주입을 해서 교근을 마비를 시키면 교근이 움직이지 못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교근이 위축이 되면서 볼륨이 작아지고, 그러면 갸름한 얼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근에 보톡스를 주사한 직후에 바로 교근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지난 후에야 교근 축소의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교근의 볼륨 자체를 줄이는 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기본적인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윤곽 수술을 할 때는, 그러니까 뼈막, 근육, 피부, 피하 지방, 이 모든 것들을 뼈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뼈만 깔끔하게 수술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다 보면 뼈막에 붙어 있는 근육이 시야에 보이는 거죠. 수술할 때 안쪽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 근육이 보이는데, 수술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뼈만 깔끔하게 다듬어 놓고 나올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커다래진 교근, 눈에 보이는 이거를 일부 부피를 덜어내줄 거냐, 이 부분에서 교근 축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방법은 이래요. 이제 우리가 양쪽 턱 근육 부분, 여기 각이 있는 부분 여기를 잡고 꽉 하고 깨물어 보면은 이게 유난히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근 자체가 많이 발달돼 있고 볼륨이 큰 건데, 뭐 우리 이제 헬스하면 근육 많이 커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근육 자체가 좀 발달돼 있고 그걸로 볼륨을 충분히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윤곽 수술을 할 때 교근 일부를 수술과 함께 동시에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볼륨이 충분히 감소하는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러니까 보톡스를 영구적으로 맞는 거랑 비슷한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럼으로써 피질절골과 함께 시행했을 때는 갸름하게 만드는 정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그러니까 깨물어보는 이 방법으로 평가를 한 후에 피질절골은 피질절골대로 수행을 하고요. 그거와 별개로 이제 필요한 경우에 교근 절제술을 가감해서 시행을 하는 편이에요. 한편 이제 교근 절제만 그러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당연히 수술 자체를 교근 축소만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수술이 기본적으로 뼈랑 뼈막을 분리시키는 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러려면은 이반절개가 필요하고, 이반절개를 하려고 그러면 전신 마취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자체가 단순히 교근 절제만을 시행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교근 자체가 많이 발달돼 있고 뼈가 작은 분들한테는 권하고 싶기는 한데, 실제로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은 뭐 알고 계셨으면 참고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가 교근 절제를 했을 때 많이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거 과연 잘라내도 되는 근육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많이 발달돼 있는 근육의 일부를 덜어낸다고 해서 기능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씹는 근육은 근육 자체의 힘이 워낙 강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저작작용에서 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적당히 씹을 수 있는 그 힘을 초과해서 굳이 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볼륨을 줄인다고 해서 뭐 처음에 약간의 힘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은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근 절제를 많이 과도하게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를 많이 제거하면 또 당연한 소리인데 볼륨은 줄어요. 하지만 아까 우려했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교근의 실제 기능 자체가 확 떨어져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씹는 힘 자체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교근은 결국에는 피부 바로 밑에 근육이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뼈가 놓여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뼈가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충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근 절제를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은 이 자체만으로도 피부 자체가 울퉁불퉁해질 수 있는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뼈의 윤곽선이 드러나면서 울퉁불퉁한 이런 라인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과하게 절제하는 것을 제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근 축소랑 교근 절제랑 뭐가 다르냐? 실질적으로는 교근의 볼륨 자체를 줄인다는 개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교근 절제는 직접적으로 교근의 볼륨을 축소하는 거죠. 그 일부분을 제거해서 덜어내기 때문에 축소가 되는 반면에, 교근 축소는 사실 굉장히 여러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는 보톡스 맞는 거예요. 보톡스 맞으면 마비가 생기면서 근육 자체가 작아져서 위축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거 외에도 근육이란 거는 결국에 어떤 신경이 와서 그 근육에 수축 명령을 내리면 얘가 움직이면서 볼륨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거든요. 신경 자체를 직접적으로 차단시켜서 끊어주면은 이렇게만 해줘도 교근의 볼륨이 감소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 차단술 열심히 이제 선생님들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반절개하고 교근 절제만 단독으로 하는 것 자체에서 많이 부담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로는 바늘로 그냥 찔러서 신경을 찾아서 차단시키는 형태로 시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감은 좀 덜해요. 대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경을 찾아서 깔끔하게 절단해서 교근의 마비를 유도하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신경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첫 번째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한 근육에 들어와 있는 신경, 일종의 전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전깃줄이 한 가닥이 아니에요. 여러 가닥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찾아서 차단시켜 주기도 힘들거니와, 가장 메인이 되는 이제 신경이죠. 그거 하나를 차단시켜 준다고 해서 그럼 나머지 것들이 전혀 기능을 못 하느냐? 그게 아니라 보상성으로 걔네들이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전기 신호 자체가 이렇게 커지거나 아니면 근육 자체가 더 발달되면서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볼륨이 축소되는 효과보다 좀 울퉁불퉁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재발의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불규칙적으로 축소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근 축소보다는 교근의 직접적인 절제를 통해서 볼륨을 축소하는 쪽을 좀 더 선호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물론 제가 윤곽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곽 뼈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시행해서 익숙한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자, 오늘은 윤곽 성형 수술과 같이 하면 좋은 수술로 많이 알려져 있죠. 교근 절제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봤고요. 다음번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